RSI가 15까지 떨어졌어요. RSI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RSI가 15까지 떨어진 적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초과매도까지 내려갔죠. 15까지 빠진 다음에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까지 떴거든요. RSI가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바이 시그널이 뜨면 그때는 매수해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고점 126K죠. 대략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안에는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2일 오전 8시 42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한 7만 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업비트 시세로는 1억 근처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또 꽤 많이 올랐죠. 14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은 역푸입니다. 대략 한 마이너스 1%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테더 가격이 한 1460원대 정도?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역푸가 나서 테더가 조금씩 떨어져 가서 또 조금 더 샀거든요. 얼마 전에 1440원대일 때 좀 샀는데 그때 그냥 좀 더 살 걸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푸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좀 사두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고래동 공부에 글을 좀 많이 올렸어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제가 보통은 자유 게시판에 올리는데 오늘은 베스트 글 게시판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좀 의미 있는 분석인 것 같아서 제가 차트 데이터도 여기다 같이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백테스트 할 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미나이나 GPT 같은 데다가 이거 데이터 넣고 백테스트 이렇게 저렇게 해줘 하면 알아서 해주거든요. 저도 제미나이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봉상입니다. 이건 일봉이고 RSI가 최근에 2월 달이죠. 2월 5일에 벌써 한 달 전이네요. 이때 RSI가 15까지 떨어졌어요. RSI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2, 3년에 한 번쯤 밖에 없는 매우 낮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떨어진 거는 대략 한 2020년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RSI가 15까지 떨어진 적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초과매도까지 내려갔죠. 20 밑에까지 15까지 빠진 다음에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까지 떴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바닥을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바닥이라고는 이야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최근 10년간 두 가지를 넣습니다. RSI는 20 미만, 지금 15니까 RSI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바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그 이후에 궤적을 다 그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백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수하기 좋은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다 해서 최근 10년을 통틀어서 제가 2016년부터 했거든요. 10년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밖에 없었어요. 2019년에 2번, 2020년에 한 번, 2024년 한 번, 2026년 한 번. 제일 바닥을 기고 있는 요게 2024년입니다. 여기 안 올라간 건 아닌데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상태죠. 이게 멀티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 수익이고요. 여기는 300%, 여기는 500%, 여기는 700%입니다. 어마무시한 수익률이죠. 최근 10년이에요. 원시 시대 같은 거 다 뺐습니다. 전체 5번 중에서 여기가 8이거든요. 8이니까 수익률이 700%입니다. 700% 수익이 안 난 적이 2024년에 나온 시그널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700% 이상 올랐어요. 그것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시점은 다 틀려요. 700% 이상 오른 시점은 다 틀린데
2020년에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대략 여기가 6개월이고요. 여기가 1년이고 1.5년이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녹색은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네, 요때는 한 대략 2년 가까이 됐죠. 네, 요때도 마찬가지로 2019년 1월에 그 시그널 나온 이후로도 대략 2년 정도 후에 한 700% 정도 네, 상승이 나오게 됐죠.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되게 많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시점은 다 다르잖아요. 같은 때가 아닌데 비슷한 때이긴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세 개가 다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파란색은 아직 모르죠. 네, 이건 아직 뭐 지나오지가 않았으니까 대체로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승이 최근 10년을 봤을 때 RSI가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바이 시그널이 뜨면 그때는 매수해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녹색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2월 24일입니다. 이때는 상승을 하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바이 시그널 나오고 좀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의 모습인데 그래도 바이 시그널 나온 다음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긴 했지만 다시 좀 오르는 추세이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제든지 한 번쯤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시그널인 거는 맞아요. 급격하게 과매도가 나왔고 일봉상으로도 되게 큰 과매도가 나왔고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도 나왔고 많은 지표들이 바닥 근처일 수 있다는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하락장이라고 하죠. 베어마켓 하락장 초입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글들도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코인 텔레그래프의 글이거든요. 요거는 2015년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플라이 인 로스, 그러니까 손실 중인 비트코인이 옮겨졌을 때 뭐 매수 매도가 나왔든 뭐 지갑이 옮겼든 손실 중일 때 이동한 걸 말하거든요. 손실 중 공급이라고 쓸게요. 편의상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보면 손실 보고 이동한 거, 손실 보고 판 거일 수도 있죠. 그게 대략 한 55% 정도 되죠. 네, 요 당시에는 한 2015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 때 코로나 때 같은데 그때도 역시 50%를 넘어갔죠. 한 5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요때도 베어마켓이었죠. 이때는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있습니다. 대략 한 45% 정도거든요. 지금이 바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리 베어 페이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하락장에 초기다, 얼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초창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섰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 중인 물량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유지되는 기간이 뭐 몇 달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의 초입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되게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찐 바닥일 수도 있지만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제 막 베어마켓 들어섰는데 바로 불마켓으로 가는 거는 좀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손실 중인 비트코인이 하락장에 들어섰다.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글래스노드의 글이거든요. 네, 아까는 크립토 퀀트 거 참고해서 쓴 글인 것 같고요. 이거는 글래스노드 건데 여기도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핏 로스 레이티오, 그러니까 수익 보고 있는 코인, 손실 보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지금은 손실 중인 코인이 더 큰 거예요. 1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1보다 크면 로스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스가 지금 막 더 커지기 시작했죠. 이제까지 하락장 2015년, 뭐 2019년, 2022년 요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초입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런데 시간이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짧게는 뭐 한 3, 4개월, 길게는 뭐 한 1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뭐 300 프로젝트도 하지 않습니까? 300일 정도는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관심이 많아서 워렌 버핏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한 방에 몰빵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시드가 워낙 커서 그렇기도 한데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한 방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권일 때 요때부터 계속 분할 매수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쯤에 평단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평단이 됐겠죠. 이 빨간색일 때는 그 내내 모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글래스노드에 이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멤버십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유료 회원은 아니라서 이거 하나 보자고 결제하기가 좀 그래서 얘네들 어차피 트위터에 자주 올리니까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립토컨트 글인데요. 이것도 아까 뭐 그 비슷한 글입니다. 같은 글이죠, 사실. 더 길어질 수 있다. 뭐 이게 데이터는 같은 건데 쓰는 게 좀 말이 좀 달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제 좀 초입이니까 요게 좀 시간이 끌리면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약세장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해야지 하는 게 멘탈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7만 달러 뚫고 1억 다시 넘고 하면은 막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사버릴까 혹은 뭐 트레이딩으로 뭐 레버리지 써서 좀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물 위주로 1년 동안은 모아 나가야지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급등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에릭 발추나스가 블룸버그의 수석 애널리스트예요. ETF 쪽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에릭 발추나스가 크립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비트코인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가 총 128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홀더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룹이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대충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인 건 아시죠? 그 중에서 벌써 2000만 개 이상 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100만 개도 안 돼요. 99만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블랙락이 갖고 있는 게 사실 블랙락이 가진 건 아니고 아이비트 통해서 현물 ETF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77만 개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이거는 회사 몫이에요.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73만 개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미채굴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거를 앞으로 100여 년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걸리니까 이 서플라이는 공급량은 채굴량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028년에 이제 또 반감기가 오겠죠. 그러면 이 양은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ETF가 갖고 있는 거, 뭐 블랙락도 여기 포함입니다만 128만 개고 그리고 100개의 트레저리 컴퍼니 대부분이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어요. 114만 개입니다. 이 114만 개 중에서 스트래티지가 대부분 갖고 있고요. 한 80% 갖고 있죠. 80%까지는 아니고 한 70% 갖고 있겠네요. 그리고 ETF 중에서도 블랙락이 가진 게 대략 한 60 몇 %, 한 70% 가까이 요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언제냐? 2년하고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벌써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2년 후면은 또 반감기가 오겠죠. 지난번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되나? 비교를 해보면 반감기 직전에 최고점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년 안에는 최고점 126K죠. 대략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안에는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되는데 2년 안에 한 1억 8천 정도 된다고 치면 80% 상승이거든요. 누군가는 뭐 한 몇 배가 안 올라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80% 상승이면 이렇게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홀더들 순위를 좀 나타낸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사토시 나카모토 물량이 가장 많죠.
112만 3천 개. 근데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스트래티지가 뭐 블랙락은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뭐 블랙락 건 아니니까 뭐 고객 거니까 스트래티지가 몇 년 안에 사토시 물량을 넘어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스트래티지가 올해 어마어마한 물량을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고 있거든요.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에 이렇게 퍼처스 들어가면 이게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좀 상세히 보면 올해 것만 볼게요. 여기서부터 올해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만 해도 작년 말 걸 볼게요. 67만 2천 개였거든요. 67만 2천 개. 그리고 현재는 73만 8천 개입니다. 벌써 한 6만 개 이상, 6만 6천 개를 더 추가로 매수를 했죠. 지금 아직 1분기도 안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해서 4배를 한다고 치면 한 24만 개 정도, 한 25만 개 되겠죠. 25만 개는 추가가 됩니다. 그럼 현재 73만 8천 개인데 25만 개 추가하면은 거의 100만 개 되겠죠.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치면 한 120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스트래티지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 홀더가 되지 않을까, 사토시 물량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늘 그렇게 많이 모았던 건 아니고요. 작년 한 12월부터 매수세가 갑자기 또 거세졌어요. 그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한 66만 개였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한 10만 개 가까이 한 석 달 동안 모아 나간 거거든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모았어요. 작년에 한 9월달 이후로 모은 양을 비교해 보면 여기선 별로 그렇게 늘어난 게 없거든요. 이때랑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냐? 그 해답은 STRC에 있습니다. STRC. 이건 우선주거든요. 일단 디바이던드가 엄청납니다. 이게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10%부터 출발했거든요. 10%에서 출발해서 10.25, 10.5, 10.75, 11, 11.25 해서 지금은 11.5까지 왔어요. 제 생각에 앞으로 12%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STRC의 액면가가 $100거든요. 지금은 액면가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마든지 STRC를 더 발행하면 $100인데 시가를 주고 사면 $100.03거든요. 발행이 얼마든지 되겠죠. 이게 $100 이상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한 자금이, 모집한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큰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규모냐면 마켓캡을 보시면 알겠지만 3844거든요. 이게 밀리언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이게 38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5조 정도 됩니다. 5조. 이것만 해도 한 5만 개 되겠죠. 이걸로, 이 돈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채권 시장은 사실 엄청 재미없는 시장이거든요. 2020년 이후에 상승률을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10배 올랐고요. 900%면 10배입니다. 은이 한 4, 5배 정도 올랐고요. 금이 한 3,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요 정도 올랐는데 마지막에 본드가 있죠.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가격도 가격인데 이자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거의 없고 현재 이자율 정도만 수익을 얻어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5.5%였으니까 지금 좀 떨어져 갖고 한 3%대거든요. 한 4% 안팎입니다. 그 정도 수익밖에는 못 거두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안 떨어져서 수익이 얼마 안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STRC가 거의 일부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1%. 정말 크지 않습니까? 한 달에 1%. 내가 만약에 1억을 맡겼다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꽤 크잖아요. 그럼 1년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되게 큰 돈을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래티지는
3년 동안 운영할 자금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세일러가 한 3조 정도를 보관을 했거든요. 이거는 현금으로 운영자금 3년치를 미리 파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도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도 회사가 망하진 않거든요.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3년 내로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해서 올라갈 거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내로만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그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뭐 연금을 바라거나 패시브 인컴을 바라는 사람들이 STRC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아서 이 배당금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초기에 나왔을 때는 한 9% 됐을 거예요. 9%인지 10%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이미 11.5%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주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도 다시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액면가가 100달러에서 한 90달러까지 빠진 적은 있어요. 최근에 6만 달러까지 빠졌을 때 한 92달러인가? 네, 여기까지는 좀 빠졌었어요. 하지만 다시 100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혹시나 다음번에 또 크게 출렁이면 요때는 STRC를 뭐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죠. 저는 투자를 안 할 겁니다만 STRC 살 거면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년 이상 가져가면 되잖아요. 제가 배당금을 바라는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아무튼 그 덕분에 여기에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확정이자로 현재 11.5% 주는 상품,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거의 없죠. 배당을 11.5% 주는 상품이 있나요? 은행 이자는 뭐 잘해야 한 2, 3% 주죠. 거의 별로 주는 게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SGOV 역시 4% 안팎 줍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거의 이자율이 3배입니다. 그것 덕분에 자금을 막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한 3일 전이죠. 3월 9일에도 무려 18,000개를 비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비트코인 18,000개면 거의 2조거든요. 일주일 만에 2조를 조달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STRC 통해서 자금 유입이 정말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거는 팩트입니다. 아담 리빙스턴이라는 이분이 쓴 글이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전통 자본시장이죠. 여기는 뭐 주식시장에서 이거 우선 줍니다.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티커 STRC로 해서 대략 한 100.03달러 주면은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뭐 한 달에 1달러 조금 안 되게 줄 것 같습니다. 그걸 매달 주거든요. 월배당이니까. 이런 상품인데 여기를 통해서 자금을 되게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식시장을 통해서 우선주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흡수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저는 솔직히 그냥 한번 유행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별일 없이 2년만 유지가 되면은 스트레티지는 100만 개, 그러니까 1 밀리언 이상의 비트코인 홀더가 됩니다. 사토시 물량도 이렇게 한 2년만 유지가 되면 사토시 물량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참고로 스트레티지 주주입니다. 뭐 지금 더 추가로 사고 있진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좀 되게 저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MNAV가 이게 일종의 멀티플 같은 거거든요.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동안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저점이 1.02였거든요. 지금은 1.2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STRC의 흥행 덕분에 프리미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통 금융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STRC와
스트래티지가 무언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는 아이비트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고객의 돈이니까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선주를 통해서 배당금 11.5%거든요 현재. 배당금으로 유혹을 해서 이렇게 모아둔 자금을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회사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저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기업이니까 망할 수 있잖아요. 뭐 그리고 MSTL이 갖고 있는 한 70 몇만 개의 비트코인을 인재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세청도 잃어버렸죠. 되게 한심한 일인데, 비트코인을 누군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횡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2, 3년 정도는 계속 요런 구조가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게 계속 매수세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 상승이 어떻게 보면 MSTR에서 스트래티지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런 상태예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MSTR 주주로서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1.5%가 낮은 이자율은 아니잖아요. 너무 높은 배당금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비트코인 비중이 스트래티지보다 당연히 훨씬 높습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트래티지가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이 뭐 찐 바닥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서 온 사람밖에 없겠죠. 네, 이걸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찌됐든 지금은 모아 나가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 300 프로젝트 300일 동안 매일매일 매수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 건 안 올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전 지금도 매일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돈 10,000원이라도 매일매일 매수하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